안녕하세요. 한가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실 즈음이면 바람이 한층 더 차가워져 겨울의 문턱에 가까워져 있겠지요? 올 한 해 함께 해주신 마음에 감사드리며 늦가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저는 11월의 어느 날 때마침 포근함이 남아있던 가을 속에서 먼 길을 나섭니다. 이번에 향하는 곳은 통영입니다. 오늘 통영으로 향하게 된 건 직장팀 워크숍 장소가 통영으로 정해진 김에 바이크 투어도 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워크숍 일정보다 하루 먼저 연차를 내고 혼자 내려가는 길이에요. 서울에서 통영까지는 편도 약 430km입니다. 경기 남부를 지나 천안과 대전, 우주, 산청, 진주를 거쳐 통영에 닿는 경로입니다. 아무리 서둘러도 도착은 해가 진 뒤가 될 것 같아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가려 해요. 통영까지 가는 길 자체를 여행이라 생각하며 평소에 들르기 어려웠던 지역들을 이번 기회에 하나씩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날 때마다 웅장함이 느껴지는 평택호대교와 충남의 관문처럼 여겨지는 아산만 방조제를 건널 때면 항상 설레곤 했었는데요. 오늘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이 지점이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평소엔 큰 도시는 피해 돌아가곤 하는데 이번엔 이동 거리가 길다 보니 큰 도로를 중심으로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 라이딩 때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던 커다란 구조물들이 유독 눈에 띄네요. 바이크를 타고 대전에 온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대전은 역시 크구나. 늘 외곽만 스쳐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 도시의 큰 규모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여러 빛깔로 물든 가로수가 중후한 도심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잘 다듬어진 거리와 이어지는 색감들을 바라보며 이런 도시적 풍경도 따뜻하게 보일 때가 있구나 싶습니다. 야, 또 우회전이야. 단 길이 넓어서 차선 변경이 조금 까다롭긴 했어요. 초행길이라 그런지 요령 있게 라인을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와, 대전 도심을 벗어나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도로 끝에 장벽처럼 가로로 넓게 펼쳐진 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도를 보니 성치산이라는 산으로 대전과 금산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곧 금산으로 들어서게 될 텐데 경계 너머의 풍경은 또 어떻게 다를지 기대가 됩니다. 어들령 터널과 금산 터널을 지나 금산에 들어왔습니다. 대전과는 또 다른 정감 있는 소도시의 풍경이 펼쳐지네요. 장거리 투어 전날은 늘 잠이 얕은데 이번에도 역시 잠을 설쳐서인지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잠깐이라도 어디에서 쉬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 마침 눈에 들어오는 쉼터가 있어 바이크를 세워요. 여기 잠깐 쉬었다 할까? 지나는 길에 우연히 멈췄는데 이곳엔 놀랄 만큼 큰 왕버들 나무가 서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 담장도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질 만큼 운치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이곳의 정취가 마음에 들어 좀 더 살펴봅니다. 가볍게 몸을 풀고 잠시 누워 휴식을 취해요. 한껏 충전을 하고 다시 길 위로 나섭니다. 충청권을 지나 이제는 전북으로 접어듭니다. 와, 단풍길이다, 단풍길. 우주에 들어서자마자 길이 참 예뻐서 지친 마음도 금세 풀리고 라이딩의 즐거움이 다시 살아나요. 뒤에 차가 따라오는데 가까워지지가 않아. 천천히 달리나 보다. 먼저 가십시오. 금강 위에 놓인 잠두 이교를 건널 때도 풍경이 좋은데 다리를 지나자마자 멋진 산세를 마주한 정자가 보입니다. 마침 가까이에 주차장이 있어 이 풍경을 보고 가기로 합니다. 주차장에 바이크를 세우고 육교를 건너 정자가 있는 맞은편으로 향합니다. 정자가 자리한 위치가 예사롭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이곳은 지도에 이름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네요. 근처에 가면 혹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했지만 반딧불이 서식지라는 것 말고는 따로 알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관관 정비가 한창인 걸 보니 언젠가는 이곳에도 새로운 이름이 생길까요? 저분도 가시나 보다. 풍경에 이끌려 멈춰가는 듯한 맞은편 라이더분께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네고 다시 길을 이어갑니다. 쉬어가는 동안 식사할 곳을 찾아봤어요. 우주는 금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로 만든 어죽이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어죽은 예전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름만 들었을 땐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막상 맛보니 꽤 괜찮았습니다. 우주가 어죽으로 유명하다니 이곳에서 한 그릇 먹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1인분 식사가 가능한 곳으로 왔는데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라서인지 한산하네요. 어죽의 맛은 말로 설명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생선의 맛이나 식감이 잘 느껴지지 않으며 국물 맛이 장칼국수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좀 다른 맛이에요. 의외로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든든하게 한 끼 잘 먹고 갑니다. 우주는 특히 길이 아름다우니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달려봅니다. 우주를 바이크로 지나게 된다면 꼭 들러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라제 통문입니다.
일제강점기 금고항 개발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굴을 뚫어야 했던 아픈 역사를 품고 있지만 지금은 독특한 형태와 자연 경관 덕분에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신라와 백제의 경계를 넘는다는 상징성도 더해져 라제 통문이라는 이름이 이곳의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라제 통문을 통과하는 길은 다 무주 관할이지만 경남 지역으로 향하는 저는 백제와 신라의 경배를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무주에서 충분히 쉬어가지만 길은 여전히 매력적이라 천천히 더 즐겨봅니다. 길 좋다. 이제 정말로 경상남도를 목전에 둔 터널을 지나게 되네요. 출발할 때 도로 옆에서 떠오르던 해는 어느새 모퉁이로 내려가고 날도 쌀쌀해지니 애써 달래놓았던 피곤함이 또 슬며시 밀려옵니다. 피곤해. 다음 쉼터에서 쉬어가야겠어요. 아주 잠깐 눈을 붙였는데 짧은 휴식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 길을 이어갑니다. 옅게 퍼지는 구름 위로 일렁이는 햇살을 바라보며 텅 빈 도로를 달리다 보니 문득 비현실적인 기분이 들어요. 제가 속한 사회는 지금도 사람들로 북적일 텐데 이렇게 적막한 길을 혼자 달리고 있으니 어딘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합니다. 기묘하면서도 신비로움에 이끌려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 달리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어느새 경남 산청에 닿았습니다. 산청에서는 보고 싶은 곳이 많지만 해가 저물어 이번엔 가볍게만 스쳐가려 합니다. 잠시 지나는 길이더라도 산청이 주는 분위기를 잘 느껴보려 해요. 아무래도 오늘은 풍경보다도 하늘이 주는 인상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찾아가 볼 곳은 환화정입니다. 산청을 알아보다가 환화정을 그린 옛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의 환화정은 화재로 소실됐다가 최근 복원되었고 그림 속 위치와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실제 모습이 궁금합니다. 머지않아 곧 도착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생각보다 규모가 있어 꽤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고 보니 옛 그림에서도 누각의 크기가 꽤 커 보이네요. 이 누각이 한때 얼마나 존재감이 있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세월의 흔적이 전혀 없다 보니 감동이 살짝 옅어진 듯도 하지만 누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참 좋아요. 이곳을 잠시 스쳐가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보는 풍경이 더 특별해 보이네요. 산청에는 또다시 방문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화정을 나오면서 통영에 있는 숙소를 예약했어요. 앞으로 약 99km가 남았는데요. 1시간 50분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가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니 어두워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네요. 가는 길에 경남 진주도 스쳐 지나쳤는데 밤 조명이 비친 진주성이 순간적으로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출발한 지 거의 13시간 만에 통영에 닿았습니다. 이제 예약해둔 숙소에도 곧 도착해요. 한참을 달려온 끝에 마침내 오늘의 목적지에 닿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했어요. 308호요? 네, 감사합니다. 응? 목욕으로 피로를 풀고 싶어 욕조가 있는 숙소를 예약했는데 크진 않지만 필요한 건 갖춰져 있어 괜찮아 보이네요. 괜찮네. 일단 저녁을 먹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봅니다. 숙소가 통영의 주요 관광지와 가까워서 저녁 시간에도 문을 연 식당이 있을 것 같아요. 볼거리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상보다 멋진 야경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마주한 물빛 풍경은 강구안이라는 항구라고 합니다. 야경이 워낙 멋져서 그냥 걷다 보니 멀리서 바라보던 그 다리까지 어느새 와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곳을 찾아봐야겠습니다. 통영 중앙전통시장에 들러봤지만 회를 혼자 먹기엔 부담도 있고 가게들도 거의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마침 근처에 초밥집이 있어 저녁은 초밥으로 정했어요. 꽤 맛있게 먹었지만 왠지 양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건 장시간의 라이딩 때문일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결국 꿀빵을 사가기로 합니다. 제가 마지막 손님이라며 남은 꿀빵을 떠리로 싸게 주신다기에 양은 많았지만 내일 만날 직장 동료와도 나눠 먹을 생각이라 모두 구입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숙소에 돌아와 사온 꿀빵을 먹어보아요. 안에 앙금이 있는 꿀빵보다 앙금이 없는 먼진짜가 저는 더 맛있었습니다. 숙소에 있던 입욕제를 욕조에 불어 몸을 담그니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에요. 이제 긴 하루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어지는 여행은 다음 편에서 다시 담아볼게요.